안녕하세요. ABO 김도영입니다. 제가 이거를 오늘 강의를 해야 된다는 거를 한 달 전에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무언가를 얘기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가지고 정말 많이 떨렸습니다. 근데 한 달 기간 동안 제가 강의를 해야 된다는 건 알았는데 준비는 며칠 못했어요. 준비는 며칠 못했는데 그 준비하는 기간 동안 정말 저도 많은 공리를 하고 정말 열심히 준비는 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뭐라 그럴까 어떤 제가 노하우를 알려드린다기보다는 제가 여태까지 저희 서현 사장님이랑 저희가 성장을 해오면서 저희가 저희 스스로한테 던졌던 질문들 그리고 저희가 했던 궁리들 그런 것들을 사장님들이 함께 한번 보시고 사장님들도 그런 궁리들을 한번 더 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거는 현실 점검과 아메이 비즈니스의 비전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현실 점검입니다. 제가 언젠가 문득 책에서 제가 책인가 어느 영상에선가 이 단어를 봤어요. 나의 인생은 안녕하십니까? 사장님들의 인생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신가요? 아무도 대답이 없으시네요. 저는 처음에 이 단어를 보는데 되게 먹먹했어요. 그냥 이건 제가 단어를 봤을 때는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기 전입니다.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기 전에 이 단어를 처음 봤는데 이 단어가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진짜 내 인생이 안녕한가? 잘 가고 있나? 라는 생각을 많이 들게 해준 단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 첫 단어로 제가 이 단어를 좀 꺼내봤고요. 제가 저 단어를 듣고 나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김도영, 너는 대책이 있는 삶을 살고 있니? 여기 밑에 써있죠? 대책이라고 저희가 하면 어떤 일을 대처할 계획이나 수단을 뜻하는 거예요.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대책이 있는 삶을 제가 살고 있나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뭐 사장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저는 지금 아메이 비즈니스도 하고 있고 저는 부동산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 직장 다니시는 분들 정도의 소득은 법니다. 잘 벌 때는 잘 벌 때도 있고 또 못 벌 때는 못 벌 때도 있고. 근데 이게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한 게 잘 버는 달에는 직장인 분들보다 많이 벌다 보니까 내 수입에 대한 개념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냥 계속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한번 내가 살고 있는 삶이 정말 대책이 있나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앞이 멍해지더라고요. 정말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이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전에 생각해봤던 단어는 제가 스스로 저한테 던졌던 단어는 이 대책이라는 단어였어요. 네, 이제 제가 다음번에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아마 보신 사장님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제 현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먹먹해졌습니다. 아마 영상 한번 틀어드릴게요. 잠시만요. 다 보셨어요? 끝났다. 저 아무것도 안 울고 있는데? 사운드 켜드릴게요. 빠르게 보셨습니다.
영상 보시니까 어떠세요? 제가 너무 무겁게 가죠. 근데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 영상 보면서 제가 그냥 지금 똑같이 그냥 밖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내 그냥 자영업하면서 그냥 살았으면 아무것도 모른 채로 그냥 저러고 살고 있겠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꼈어요. 사장님들은 이 동영상에서 뭐라 그럴까 좀 불행을 느끼셨어요? 아니면은 희망을 보셨어요? 불행이요. 불행 보셨어요? 저는 불행과 희망을 같이 봤어요. 제가 첫 번째로 본 불행은 뭐였냐면 정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아까 동영상에서 어린 아이가 아버지한테 하나를 받고 몇 개를 더 달고 살아가면서 포기를 하죠. 그냥 이런 거구나.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라고 하면서 포기를 해요. 그러면서 저는 거기서 솔직히 불행을 본 거예요. 사람들이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저렇게 다 포기를 하고 살고 있구나. 근데 제가 거기서 본 희망은 뭐였냐면 내가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깨달았구나.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저한테서는 희망을 봤어요. 근데 이 동영상이 정말 그냥 이 시대에 평범한 셀러리맨들 그리고 평범한 자영업자들 그런 분들한테 진짜 줄 수 있는 최대한의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렸고 저희는 저렇게 살지 않으려고 오늘 금요일 9시 반에 이 자리에 모인 거겠죠? 사장님들은 내 가슴 속에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처음에 이 아메이 시작했을 때 제가 이 사업을 알아봤을 때 저희가 흔히 처음에 홈미팅을 하고 FOM장을 가고 저희가 이런 미팅 장소에 나오면 공통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꿈 얘기를 제일 많이 하죠. 저도 꿈은 있었어요.
제 꿈은 뭐였냐면 정말 한 200평 정도 되는 대지에 3층 집을 짓고 지하에 스크린 골프 연습장이랑 사우나랑 노래방이랑 이렇게 만들어서 살고 싶다. 그리고 차는 어떻게? 세 대. 승용차 한 대, SUV 한 대, 스포츠카 한 대. 내 통장에는 얼마? 한 내가 용돈으로 내가 그냥 쓸 수 있는 몇 천만 원의 돈. 그 목돈은 따로 있고. 그냥 그걸 제 꿈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20대 때부터 생각해온 제 미래의 모습. 그냥 제가 살고 싶은 삶이었어요. 근데 제가 20대 때부터 일을 하면서 지금 이제 3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 살다 보니까 꿈의 흔적이 없어요. 제 꿈의 흔적이 없어요. 제가 지금 그 꿈을 꾸면서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 꿈을 꿨었나라는 의문도 되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삶에 어떻게 보면 녹아버린 거예요, 꿈이. 찌들었다고 우리가 흔히 표현들을 많이 하죠. 근데 제가 진짜 최근에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은 그냥 단순히 없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사장님들이 죽을 때까지 지금 안 되면 죽을 때까지라도 도전하셔서 이뤄내셔야 되겠다고 다짐하시는 게 그게 진짜 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꿈을 다시 한번 세웠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했던 꿈에 대한 그 제 생각은 망상이었더라고요. 포기해도 되고, 뭐 이루어지면 좋은 거고, 근데 그냥 그렇게만 살고 싶고. 근데 저는 요 단어를 쓴 이유는 사장님들 마음속에서도 진정한 꿈을 한번 전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꿈을 찾으셔야 사장님들 현실이 틀려질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 보시면 좋은 집, 30억 통장, 페라리, 부자 아빠, 능력 있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 이거 제가 쓴 거 아닙니다.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이 저희가 홈미팅 할 때마다 적으신 꿈 발표 시간에 제가 몇 개만 추려본 거예요. 근데 사장님들 이거 없어도 사실 수 있으세요? 사실 수 있으세요? 사장님들이 꿈꾸신 건데 없어도 사실 수 있겠어요? 이건 제가 꿈꾼 게 아니에요. 사장님들이 꿈꾸신 거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사장님들이 꿈꾸신 게 없어도 살 수 있으면 그건 사장님들 꿈이 아니에요. 그냥 그건 내가 잠깐 생각하는 망상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꿈의 정의를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었고요. 저희가 진짜 꿈을 꿨으면 뭘 해야 될까요? 성취해야 되겠죠? 저희가 그냥 꿈이 꿈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자리에 모인 거잖아요. 그럼 사장님들이 이제 성취를 하셔야 되는데 사장님들은 지금 현재 사장님들의 꿈을 위해 무엇을 도전하고 무엇을 투자하고 계신지 이게 제가 언제 생각했던 거냐면 저도 처음에 저희 서현 사장님이 아메이를 먼저 시작을 하고 서현 사장님을 통해서 저도 뭐 강의자리나 홈미팅이나 이런 데는 제가 처음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갔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고 뭐 그냥 하라는 대로 뭐 들리는 대로 적고 배우고 공부하고 근데 그렇게만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고 아무것도 투자하고 있지 않다는 걸 알아요. 느끼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꿈은 그냥 누가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그잖아요. 사장님이 꿈꾸시는 거 하늘에서 뚝 떨어질까요? 아니에요. 내가 도전하고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제가 초창기 비즈니스 때는 저 도전하고 투자하는 게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사장님들은 지금 도전하고 투자하고 계세요?
아무것도 투자 안 하고 계신 것 같으세요? 도전은 매일매일 하실 거예요. 매일 STP도 하시고 뭐 소비자도 만나시고 파트너 사장님들 만나서 홈미팅도 하고 또 사업가 찾으러 다니시고 열심히 도전은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사장님들 스스로가 지금 무언가 나는 투자하고 있다. 나는 내가 이거 정말 투자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계시면 손 한 번만 들어주세요. 나는 진짜 투자하고 있다. 몇몇 분이 계세요. 근데 저희가 사장님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투자하는 게 뭘까요? 그죠? 시간이에요. 근데 저희가 밖에서 TV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명언을 들으면 시간은 뭐라 그래요? 시간은 금이라 그래요. 사장님도 금을 투자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금을 투자하고 있는데 투자만 하면 안 되잖아요, 저희가. 투자만 하라고 이 자리에 모인 거 아니에요. 투자만 하다가 나중에 결국엔 도전하는 거예요. 투자만 하면. 근데 그 사장님들이 지금 도전하시고 있는 거 열심히들 하고 계시니까 투자하고 있는 거 내가 진짜 정말 소중한 거 투자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느끼셔야 돼요. 그냥 내가 남는 시간 여기 와서 강의 듣고 남는 시간 나가서 소비자 만들고 남는 시간 내가 나가서 사업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정말 사장님들 여기 오셨을 때 그리고 누군가 만나셨을 때 정말 귀하신 시간 투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귀한 시간이 헛되지 않게 하시려면 사장님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도전하셔야 돼요. 제가 제일 처음에 많이 헷갈렸던 거. 나는 아메이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 사업을 하고 있는 건지. 우리 흔히들 나가면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하세요? 저 아메이 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그게 처음에 되게 당연했습니다. 저한테 물어봐요. 부동산에 저희 사무실에 제가 아메이 이제 저희 거 명함이랑 이제 제품이랑 그리고 이제 저희 팜플렛 같은 거 꽂아놨어요. 그럼 손님들이 보고 물어봐요, 저한테. 선생님 뭐 하세요? 저도 처음에는 저 아메이 해요. 저녁에는 그냥 아메이 해요. 그냥 그렇게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뭔가 그냥 아메이 한다고 하니까 제가 그냥 또 다른 직장에 다니는 느낌? 그냥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냥 나가는 느낌.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느 분 강의인지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그분이 리더님이 다이아몬드 리더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사업이다. 우리가 아메이를 운영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여기서 사장님들이 아메이를 운영하세요? 사장님들이 본사에 가셔서 정말 아메이를 운영하시나요? 사장님들은 아메이를 운영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사장님들은 뭐예요? 우리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우리는 사장님 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현실 속에서 알아보니까 아메이만한 도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내 사업에 아메이라는 도구를 갖다 넣은 거예요. 그냥 여기 우리가 3, 4, 5 모여서 아메이 좋으니까 아메이 하면 재밌으니까 나중에 잘하면 또 돈이 된대. 그래서 모여요? 아니잖아요. 사장님들은 성장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정말 인생 숙제 끝내고 싶으셔서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중요한 시간에도 이렇게 나와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내가 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정체성도 사장님들이 좀 저는 바로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처음에 되게 헷갈렸었어요. 내 사업이라는 생각은 보통 그냥 아메이 한다고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내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정말 많은 게 바뀌었어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보면 이거는 제가 금방 넘어갈 거예요. 급하면서 중요한 일,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
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일. 제가 처음에 아메이를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요 밑에 두 가지에 중점이 많이 됐어요. 제 뭐랄까 생활 패턴 자체가 가긴 가. 일주일에 한 2번 강의장 갔다가 그리고 뭐 저녁에 홈미팅 갔다가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 그러면서 급하지도 않지만 급하지만 중요한 일부터 하는 거예요. 남는 시간에. 그리고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을 미팅 없는 날에는 그냥 이렇게 보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진짜 내 사업이라고 생각이 이제 바뀌고 나서부터는 진짜 이게 급해졌어요. 저한테는. 급해졌어요. 핀성치도 빨리 가고 싶고 다이아몬드도 빨리 가고 싶어. 돈도 많이 벌어서 정말 편하게 살고 싶어요. 그리고 좋은 사람들하고 좋은 이야기하면서 좋은 만남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급하면서 중요한 일도 하게 되고요.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저한테는 제 성장이 제 빠른 인생 숙제 끝내는 게 급한 일이에요. 이건 사람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한테는 그랬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 저희 보통 뭐라고 얘기해요? 노후라고 얘기 많이 하죠. 그것까지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정말 내 사업이라는 거에 대한 그 중요성을 좀 많이 느끼게 됩니다. 현재 나의 직업이 있고 아메이 비즈니스가 있고 요것도 앞에 거랑 내용은 비슷하세요. 초창기 때도 제가 제일 많이 했던 행동 타협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어떤 타협이냐, 저희 분당 강의가 몇 시죠? 8시죠. 저는 남양주 살아요. 저희 집에서 분당까지 가는데 보통 한 1시간 10분에서 20분 정도 걸립니다. 근데 저는 부동산을 하고 있다 보니까 가끔 저녁 시간대 손님이 올 때가 있어요. 저녁 시간대 손님이 올 때가 있는데 이게 되게 애매모호한 타이밍이 와요. 손님들이 꼭 한 6시, 6시 반. 근데 집 몇 개 보여드리고 얘기 몇 마디 하다 보면 7시예요. 근데 저는 원래 항상 7시 전에 출발을 해야 돼요. 근데 또 손님이 와서 계약한다고 그러고 뭐 한다 그러면은 7시 반, 8시가 돼버려요. 그럼 전 뭐라고 생각해요? 그게 딱 끝나면 나 오늘 열심히 손님도 받았고 계약도 했으니까 지금 가봐야 애프터 시간이야. 지금 가서 뭐해? 그냥 집에 가서 쉬자. 그러면서 제가 타협을 해요. 그리고 다른 미팅? 제가 처음에는 시작했을 때는 랠리를 못 갔어요. 왜냐면 부동산은 토요일에도 하잖아요. 근데 토요일날 손님이 제일 많은 날이에요. 일주일 중에. 저희가 일하는 일주일 중에 제일 많은 날이에요. 근데 그거를 포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마음속으로 얘기하죠. 난 우리 집 가장이니까. 난 돈 벌어야 되니까 지금. 그러면서 제 생활 속에서 계속 타협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타협을 하고 있는 절 보니 어떻게 했어요? 성장이 있었겠습니까? 아무런 성장이 없는 거예요. 시간은 지났는데 내가 무언가 조금 발전했다는 느낌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시작한 게 변화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변화를 준 거는 미팅을 늘리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주 2회에 있던 미팅을 주말 빼고는 지금 일요일 빼고는 일요일날도 지금은 뭐 이렇게 찬스 미팅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갑니다. 근데 나머지 요일에는 제가 밤 12시까지 다 미팅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저한테 첫 번째로 준 변화였어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저한테 준 변화는 랠리에 참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근데 제가 이전에 뭐를 해봤어요? 타협을 해봤죠. 처음에 제가 변화를 줬을 때도 되게 많은 갈등을 했었어요. 정말 내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수익들을 다 포기하고 내가 가야 되나? 그만큼 랠리가 나한테 중요한가?
근데 그거를 제가 계속 되새김질을 해봐요. 정말 가야 하나? 정말 중요한가? 이거 내가 진짜 이렇게 투자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근데 저는 스폰서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걸 믿었어요. 그래서 저는 토요일날 랠리를 참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여태까지 참석 시작 이후 랠리를 조금 늦게 가본 적은 있어도 한 번도 제가 빠진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변화주를 제가 주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저 스스로 자신감이 생기고요. 저 스스로 열정이 생기고요. 저 스스로 이 사업이 될 것 같다는 확신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저도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성공의 가능성. 변화를 주면서 제가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그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누가 와서 나한테 야, 너는 이 사업 진짜 성공할 수 있을 거야. 그런 얘기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 그런 좀 자신감이 있을 것 같아. 근데 나가서 사장님들 주변에서 만나서 저희가 우리 비즈니스 얘기하면 좋은 얘기를 많이 들으세요? 아니면 안 좋은 얘기를 많이 들으세요? 어떤 얘기들을 많이 들으세요? 저는 솔직히 처음에는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주변 지인들한테 나는 이거 해서 다이아몬드 될 거고 이거 해서 수석 돼서 나는 퍼스트 탈 거야. 난 그렇게 살고 싶어. 라고 얘기했는데 주변 분들이 단 한 분도 호응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야, 하지 마. 너 그거 할 수 있겠어? 야, 그거 진짜 어려운 거고 해도 안 돼. 이런 부정의 단어만 들었어요. 처음에는 그런 거에 제가 되게 의기소침했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제가 깨닫게 됩니다. 성공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하는 거예요. 제가 성공하기 위해서 남들이 제 일을 대신해 주나요?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에 그 가능성도 누가 보는 거예요? 내가 보는 거예요. 사장님들이 스스로 사장님들의 성공 가능성을 찾으셔야 돼요. 성공은 타인이 아무리 제가 100번 가서 성공할 수 있겠어요? 성공할 수 있겠어요? 얘기를 해줘도 본인이 스스로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 성공 못해요. 내가 나한테 스스로 진짜 가망성을 보지 못하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왜? 성공은 남이 해주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저한테 성공의 가능성을 찾기 시작해요. 내가 뭘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번이 또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거예요. 이 동영상은 좀 혼나는 느낌이 있어요. 제가 좀 첫 강의는 이 파트는 좀 무거워요. 이게 현실 점검이다 보니까 좀 혼나는 느낌이 있어도 사장님들이 내용을 정말 진중하게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어라. 온 세상이 너와 함께 웃을 것이다. 울어라. 너 혼자만 울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싶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왜? 그 일을 실패했을 때 자기가 못난 사람이 안 되고 20대, 30대의 젊은 청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원장님 있잖아요. 지금 요즘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이요. 내 가슴을 찌게 하질 않아요. 그래서 이건 내 꿈이 아닌가 봐요. 내 가슴을 찌게 하지 않는데요. 이 일이. 그래서 이건 꿈이 아니라서 나는 여기를 떠나서 가슴 뛰는 일을 계속 찾아다닌대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죽을 때까지 찾아봐라. 찾아지나.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마음이 중요해요? 그 마음 수없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안 되는 이유는 딱 하나. 여러분들은 안 변해요. 원래 인간은 잘 안 변해요. 참 변하기 힘들어. 생각만 하고 있으면 되니까 자전거 벌써 일어나야죠. 잠줄여야 돼. 누가 있으면 누가 들어오냐고. 어떻게 하는지 세계사를 자기 머리에다
가감하게 버린 사람한테 배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걸 벗어나서 최선을 다해. 집에 와서 소통하십시오. 자기 의지를 표출하십시오. 의지가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진정 그 의지가 있다면 1년 동안 인터넷 끊으세요. 핸드폰 치우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십시오. 그리고 안 되면 좌절하십시오. 좌절하십시오. 성공에 만든 뭡니까? 실패입니까? 도전하지 않는 거죠. 다 알지 않습니까? 성공에 만드는 실패가 아니라 도전하지 않는 거죠. 왜 도전 안 하십니까? 진짜 위기는 뭔지 아십니까?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위기인 것을 모르는 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그보다 더 큰 위기는 뭔지 아십니까? 위기인 걸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더 큰 위기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자신에 대해 좋은 생각도 미래의 생각도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도 몰랐어. 내가 내 인생에 정말로 한번씩이 몰라. 여러분 부모님이 아버지가 진짜 엄마가 또 낳았을 때 세상을 얻는 줄 알았어요. 세상을. 그렇게 소중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여러분은 진짜 누구보다 무섭게 네가 그렇게 하고 싶었거든. 네 어렸을 때 꿈이 있었잖아. 꿈 이런 거 다 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도 못했다 이거야. 주머니에 돈만 있으면 뭐하냐. 내 통장에 돈만 있으면 뭐하냐. 내 생활은 삶이 없는 거야. 내가 뭐야 이렇게 생각해보고 어렸을 때 사업도 초라버린 생활을 했는데 다시 하시는 거야. 하다 보면 좀 힘든 점도 있겠지. 짜증도 좀 나겠지. 하지만 할 수 있어. 와고 나에게 천재 위의 기회가. 당신들이 느낄 수 있는 행복을 느끼게 해줘야 돼.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를 포기하지 않으면 이 두 개를 다 가질 수는 그건 없겠더라고요. 중요한 건요. 꿈이라고 말해놓고 건드리지 않는 계속 꿈이야. 꿈이라고 말해놓고 바로 실행하면 꿈은 뭐다?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이다. 그럼 꿈자를 가슴속에 오래 두지 마십시오. 바로 현실로 전환시켜버리세요. 제가 강의 준비하면서 이 동영상을 일요일 날, 지난주 이제 일요일이죠? 일요일 날 다운받았어요. 제가 이 동영상 몇 분밖에요. 정확하게 셌습니다. 10번이요? 20번? 제가 정확하게 월요일 저희 홈미팅 할 때까지 일요일서부터 월요일까지 38번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 후에 또 10번을 더 봤습니다. 오늘 본 거 빼고요. 저한테는 이 영상에서 모든 메시지를 다 줬어요. 꿈에 대한 것도 좋고요. 저희한테 지금 뭐가 왔어요? 천재 이루의 기회가 왔어요. 그리고 꿈을 어떻게 해요? 건드려서 현실로 바로 전환시키게요. 거기서 저는 제 현실 점검이 다 끝났어요. 이 동영상 하나에 저는 제 현실 점검이 다 끝난 것 같아요. 내가 여태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꿈꾸고 있고,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사장님들도 제가 지금 이렇게 현실 점검을 좀 짧게 해드렸는데, 저한테는 제가 지금 이렇게 문장 해놨던 게 저 스스로한테 현실 점검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걸 제가 사장님들한테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제가 저한테 질문했던 거, 그리고 제가 저한테 실행했던 것처럼 사장님들도 오늘 가셔서
사장님들 스스로가 이런 질문들을 좀 사장님들한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제가 사장님들한테 뭐라 그럴까? 이게 무조건 맞는 겁니다 라고 얘기해서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제가 생각하는 현실 점검은요,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가 하셔야 돼요. 왜? 각자마다 상황이 틀리고 성향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 현실 점검을 사장님들한테 딱 해드리는 것보다는 좀 사장님들 스스로 현실 점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현실 점검은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이제 현실 점검이 끝났으면 저희 아메이 사업 비전에 대해서 봐야 되겠죠? 비전. 요 밑에 설명 나와 있죠? 요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경영학에서 비전을 이렇게 표현해요. 대학에서 배우는 경영학에서 비전을 매력적이고 이상적인 미래, 어렵지만 도전해야 하는 가치, 궁극적으로 달성하려는 목표와 꿈의 미래. 우리가 비전을 알아보려면 비전이 뭔지부터 알아야죠. 우리 사람 비전 있어 얘기하는데 비전을 실제로 비전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사업에 대한 비전을 얘기할 수 있는데 비전이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냥 뭐 내 좋은 미래?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좀 사장님들한테 비전이란 단어가 정말 가지고 있는 뜻을 한번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했고요. 넘겨도 될까요? 제가 비전을 보면서 뭘 좀 먼저 말씀드려야 될까 싶다가 제가 요 기사를 좀 발췌를 해봤어요. 누군지 아시죠? 모르시는 분 계세요? 지구상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이잖아요.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 근데 이 사람이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종종 10년 후에 뭐가 바뀔 것 같습니까? 와 같은 질문을 자주 받는데요. 근데 사람들이 왜 저 사람한테 와서 저런 질문을 할까요? 전 세계 1등이잖아요. 저 사람보다 더 뛰어난 생각을 한 사람이 있었으면 그 사람이 1등을 했었어야지. 그죠? 저 사람이 전 세계 지금 부의 1등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한테 가서 부를 축적하고 싶어서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근데 제프 베조스는 거꾸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아무도 10년 후에 바뀌지 않을 게 뭡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은 없대요. 이 사람이 정말 지금 세계 1등의 부자가 생각하고 있는 중요한 거는 앞으로 무언가 바뀌겠습니까가 아니라 앞으로 바뀌지 않을 것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을 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래서 기사 마지막 문단에 보시면 이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오랜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 뭔지를 안다면 거기에 큰 투자와 노력을 해도 좋은 것이죠. 저는 이게 저희 아메이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지금 이제 창립 60주년이 다 돼가죠. 근데 60주년 동안 어떤 회사의 뭐라 그럴까 타이틀이나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60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바뀐 적이 있을까요? 바뀐 건 있습니다. 제품의 가짓수가 늘어났고요. 그리고 우리 같은 ABO들이 받는 수익이 늘어났습니다. 다 좋은 쪽으로 저희 좋은 쪽으로만 바뀌었지 그 본질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기사를 한번 좀 발췌를 해봤고요. 그러면 저희 아메이 안에서 보통 어떤 마케팅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하죠?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많이 하죠. 이것도 경영학에서 얘기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이제 풀입니다. 해석입니다. 소비자를 판매자로 삼아 구축한 그물망 조직을 활용해 상품을 판매하는 마케팅 방법. 점포가 없는 상태에서 중간 유통단계를 줄여 유통비용을 줄이고 관리비, 광고비 따위의 여러 비용을 없애 싼 값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공급하고 수익의 일부분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체계다. 나쁜 점 있으세요?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네트워크 마케팅,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런 내용 없으시죠? 저는 여기서 또 한 번의 비전을 본 겁니다. 흠잡을 게 없다는 거. 마케팅에 있어서. 그럼 우리가 마케팅을 봤으면 이제 또 우리 사업에 한번 대비를 해봐야 되겠죠? 저희 사업이 어때요? 2년에서 5년 정도 해서 2년에서 5년 정도 리스크 없이 부업으로 혼자 하라는 게 아니라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네트워크 자산을 만드는 사업이에요. 아메이라는 직업이. 이 사업이 가진 특징이 저렇대요. 근데 그렇게 네트워크를 만들고 나면 재정의 자유, 시간의 자유가 생긴대요. 사장님들 주변에 부자들 계세요? 부자들 계세요? 있으실 수도 있어요. 제 주변에도 부자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건물 지으시는 분들, 재산이 600억, 700억 하시는 분들 몇 분 계세요. 저는 그분들을 항상 봐요. 그리고 그분들을 항상 만나요. 근데 그분들은 어떤 줄 아세요? 저보다 훨씬 바빠요. 시간이 없어요. 제가 회장님, 저는 회장님이라고 부르거든요. 회장님, 뭐 좀 하실래요? 어디 저랑 갔다 와보실래요? 땅 좀 보러 가실래요? 얘기하면 바빠. 아니면 식사라도 하실래요? 바빠. 어디 가시는데 그렇게 맨날 바빠요? 저기 진접에 현장 하나 차리는 데 있으면 가야 되는데 빨리 가서 오늘 강아지 공사 마무리 해야 되는데 바빠요. 돈이 있는데 저보다 엄청 바빠. 그리고 주변에 저도 뭐 평범하게 사는 인생이지만 저보다 어렵게 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분들 저한테 전화 와요. 뭐해? 뭐해? 나 심심한데. 나 바빠. 저 그래요. 너 오늘 저녁에 뭐해? 나 미팅장 가지. 그러면 내일은 뭐해? 내일도 미팅 있어. 저보다 가난하신 분들은 시간이 많대요. 근데 이 사업은요, 네트워크 자산을 만들어 놓으면 재정적으로도 자유가 있고 시간적으로도 자유가 있대요. 근데 더 좋은 거는요, 친구, 가족과 함께 더불어 성공할 수 있대요. 너무 좋지 않아요? 전 너무 좋아요. 돈만 있지 않고 내 주변에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좋았어요.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아메이 사업의 비전이라기보다는 저는 가치인 것 같아요. 우리 사업만이 줄 수 있는 정말 큰 가치인 것 같아요. 선물 있습니다. 이 숫자의 정확한 의미를 아시는 분 선물 드립니다. 선물 있습니다. 맞히셔야 됩니다. 박상준 사장님. 알리바바. 아닙니다. 이 정확한 숫자. 구글 검색. 아닙니다. 두 번 이상은 도전 못하는 거예요. 너무 막 날리시면 안 돼요. 이 숫자 뭔지 아시는 분? 보너스 금액. 보너스. 누가 말씀해 주셨죠? 근데 어떤 보너스 금액인지 명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아메이가 준 보너스 금액. 언제? 지금까지. 아닙니다. 언제지? 작년에? 죄송합니다만 앞에서 이지훈 사장님이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물 있습니다. (4,316억 2,399만 9,868원) 2018년도에 한국 아메이가 우리 같은 ABO들한테 지급한 후원 수당이에요. 어마어마하죠. 2017년도에는 얼마 했을까요? 2017년도에는 여기보다 160억 정도 빠져요. 이 꼴은 뭐예요? 아메이는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 근데 저는 이 숫자에서도 비전을 봤습니다. 이 숫자 누가 정해준 걸까요? 아메이 안에서 우리 김장환 사장님이 우리 김수홍 사장님
그 4,300억 중에 50만 원만 받아가세요. 정해주세요. 아니면 이지훈 사장님, 여기서 사장님은 좀 열심히 하셨으니까 한 1년에 한 2천만 원만 받아가세요. 정해주세요. 누구도 정해주지 않아요. 사장님들이 받아가실 수 있는 수입을 이 금액 안에서 사장님들이 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수입을 정할 수 있다는 거. 진짜 매력적이지 않아요? 누군가 내 수입을 정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수입을 정할 수 있다는 거에 저는 큰 매력을 느꼈어요. 근데 이 수입이 매달 평생 증가 상속되고요. 일세처럼 나온대요. 어떠세요? 아무 생각 없을까요? 4,300억이라고 그러니까 사장님들 마음에 안 와드세요? 어느 정도 크기인지. 내가 거기서 얼마를 뺏어와야 될지 이 감흥이 안 오세요? 성준 사장님 얼마 받아가고 싶어요? 4억이요? 우리 문흥모 사장님 얼마 받아가고 싶으세요? 12억이요. 12억. 우리 김태균 사장님 얼마 받아가고 싶으세요? 받아가고 싶으신 금액 10억? 정말 이 수입은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니에요. 사장님들이 꿈꾸시고 사장님들이 노력하시면 충분히 얻어가실 수 있는 수입이에요. 저희 분당 가면 직업의 4분면 많이 보죠?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이 4분면 중에 어딘 것 같으세요? 어딘 것 같으세요? B? 우리 비즈니스 오너? 비즈니스 오너?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해요. 저는 저희 아메이,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이 4분면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4분면이 저희한테 분명히 다 있다고 봅니다. 직장인 얘기하죠? 그림 보시면 어때요? 힘들고 지쳐 보이죠? 처음에 저도 열정을 가지고 막 뛰는데 마음대로 사업이 안 돼. 지쳐요. 지치지 안 지치겠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힘들게 직장인처럼 내가 열심히 사업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S, 자영업자나 전문직처럼 내가 궁리를 하는 시기가 와요. 내 파트너를 어떻게 성장시키지? 내 다음 기회를 어디서 찾지? 그런 궁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궁리의 시점이 지나면 정말 파트너들과 즐겁게 사업할 수 있는 시간이 와요. 피부면 어때요? 저 맥도날드 아저씨 어때요? 이유 없이 즐거워 보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궁리하는 시간 열심히 해서 궁리하는 시간을 거치고 그러다 보면 저렇게 맥도날드 아저씨처럼 즐겁게 사업할 수 있는 시기가 와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 사업의 종착역은 이 아이예요. 투자하다. 우리는 뭐에 투자를 해요? 우리 뭐에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네? 시간이요? 잘 안 들립니다. 꿈에 투자하는 사람?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최종적으로 제가 나중에 정말 제가 원하는 하이픈이 됐을 때는 사람한테 투자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떤 재정적인 문제가 아닌 정말 꿈꾸고 성장하길 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제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직업의 4분면이 다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장님들이 여기서 지금 이제 막 비즈니스를 시작하시는 사장님들도 계시고 이제 조금 되신 분들도 계시고 좀 오래되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 강현 스폰서님처럼
이렇게 사람한테 투자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사장님들의 종착역이 여기에요. 투자가예요. 다 겪으실 일들이에요. 어느 누가 처음에 아메이 시작하는데 100명의 소비자가 가입이 되고 어느 누가 아메이 처음에 시작하는데 30명, 50명의 사업가가 팍팍 나오겠어요. 그죠? 처음엔 누구나 힘들고 지쳐요. 근데 거기서 버티다 보면 내가 그 버틴 거에 대한 궁리를 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궁리를 시작하다 보면 즐거운 날이 온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즐겁게 보내다 보면 나는 누군가한테 존경받고 있는 투자가가 돼 있어요. 저는 이 4분면을 보시고 사장님들이 저희 사업에 대한 비전을 좀 크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우리는 뭘 하는 사람이다? 기회를 전달하는 사람이다. 그 얘기 되게 많이 하죠. 근데 사장님들, 죄송합니다, 사장님들이 전달하시는 그 기회가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 기회에 대한 가치를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냥 말로 하는 거니까 아무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원래 말하는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부동산. 그잖아요. 근데 제가 누군가한테 집을 판매를 하려면 그 집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그 집에 대한 가치를 알아야지만 제가 그 사람한테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집에 대해서. 손님 왔는데 그냥 집이 있으니까 한번 보러 가세요. 가서 보여드리면 가서 아무 말도 안 해. 그냥 좋은 집이에요. 괜찮은 집이에요. 얘기하면 손님들이 네 그래요. 좋은 집이네요. 그럼 계약하시죠. 그럴까요? 없어요. 내가 정확하게 내가 판매하는 집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있고 이 집이 얼마나 좋은지 내가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마음속에서 그런 꿈틀거림이 있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전달은 하고 다니는데 우리가 전달하는 그 기회가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저는 제가 직업이 이제 부동산이다 보니까 좀 부동산 쪽으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보통 저희가 100억짜리 상가를 사면 수익률이 보통 2.5%입니다. 큰 상가일수록 수익률은 낮습니다. 2.5%이면 연 2억 5천 정도의 수입이 나와요. 근데 그 수입이 온전하게 내 수입이냐? 아닙니다. 추가 지출 비용으로 보유세, 관리 운영비, 사업소득세, 유지보수비, 상속세 등이 있어요. 근데 저런 거 다 제하고 나면 저기서 뭐 한 2억 2천? 한 2억 1천? 요 정도 남을 거예요. 그게 내 순수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또 세금 좀 더 내고 나면 좀 더 나아지겠죠? 근데 또 위험 요소도 있어. 부동산이 떨어질 수도 있고 요즘처럼 경기 안 좋을 때는 상가가 공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임대료도 낮춰줘야 돼. 근데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 지가가 오를 수도 있고요. 경기가 좋아져서 지가가 오를 수도 있고 호재가 터질 수도 있다는 장점은 있어요. 근데 위험성에 비해서 장점이 너무 낮아요. 비율이. 근데 저희 사업 어때요? 네트워크 수익 같은 경우는요. 연 2억 5천 정도 만드시려면요. 사장님들 우리가 진행하는 사업으로는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정도 되시면 2억 5천 정도의 수입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되면 추가 지출 비용 뭐 있어요? 식비 위에서도 밥 먹어요. 유류비 위에서도 돌아다닙니다. 원천징수 소득세 3.3% 이건 나라에서 내는 거니까 내야 되겠죠. 그리고 기타 만남 비용 누구 만나면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거, 밥 한 끼 더 먹을 수 있는 거, 그 정도의 비용. 위험 요소 제가 이거 위험 요소 진짜 솔직히 한번 찾아보려고 했어요. 왜냐면 위에는 제가 저렇게 너무 적어놨는데 밑에는 너무 안 적으면 이상할 것 같아서 찾아보려고 했는데 찾지를 못하겠어요. 우리 사업에 대한 위험 요소 찾지를 못하겠어요. 저는 우리 사업의 가치를 이 정도로 봐요. 왜? 적어도 시작했으면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정도 가봐야죠. 그죠? 여기 계신 사장님들 다 가실 거잖아요. 그러면 사장님들이 이 정도의 가치를 갖고 전달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100억짜리 해줄게.
살면서 그런 얘기 해볼 수 있을까요? 못 해볼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제가 지금서부터 이 순간부터 정말 쉬지 않고 바깥에서 내가 노동 수입으로 평생 벌면 내가 얼마를 벌 수 있을까? 정말 제가 아무리 뛰어난다고 해도 저는 30억 이상을 못 벌 것 같아요. 평생 죽을 때까지 일해서. 30억 이상 못 먹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저희가 파운더스 다이아몬드만 만들면 100억의 자산을 가진 사람들하고 똑같은 라이프 스타일을 살 수 있대요. 그게 저한테는 기회이자 가치인 거예요. 나가서는 제가 100억 말도 못하거든요. 저 주변 사람들한테 가서는 나 100억 벌 거고 기세 되게 맞아요, 진짜. 어디 가서 그런 얘기. 근데 우리는 100억을 벌진 않아도 100억하고 똑같은 자산 수입을 만들 수 있는 저희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누군가한테 기회를 전달하실 때 사장님들이 꿈꾸시는 걸 생각해 보시고 그거에 맞는 가치를 생각하시고 나서 전달하시면 아마 조금 더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저희 사업을 제가 시간이 조금 오버됐는데 빨리 좀 진행할게요. 저는 저희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그냥 개인적인 겁니다. 사장님들 다르게 생각하셔도 돼요. 저는 온오프라인 쇼핑몰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라고 생각해요. 왜? 본사에서 온라인, 오프라인 다 매장 열어주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내가 누군가한테 전달해서 제품도 쓰게 하고 그리고 더 가입해서 더 프랜차이즈식으로 계속 늘려가는 사업인 것 같아요. 사장님들 제가 하나만 질문할게요. 사장님들 만약에 동네에 있는 대형 슈퍼마켓들 있으시죠? 누가 와서 사장님한테 그냥 운영하래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저는 대형 그 슈퍼마켓을 오픈시켜 봤어요. 평균적으로 한 20억에서 3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그런 매장 그냥 공짜가 해요. 좋아요, 안 좋아요? 하늘 날아갑니다. 근데 저는 생각에 저희가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차려주는 데가 어디냐? 땡땡, 뉴땡땡처럼 유통만 하는 회사가 아니라 이렇게 어마어마한 제조시설을 가지고 갖춘 그런 회사에서 내가 직접 만들어 줄 테니까 네가 갖다가 제품 홍보하고 네가 사업성 알려서 프랜차이즈 열어봐 라고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제조회사가 전 세계에 여기 하나는 그림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총 4개. 중국에 우시농장까지 있죠? 우시농장까지 해서 4개인데 이런 어마어마한 자사 농장을 보유를 하고 있대요. 그런 거기서 나오는 걸로 제품을 만들어서 저한테 납품을 해주겠다는데 저로서는 땡큐이 아니에요? 난 돈 들어간 것도 없는데 저렇게 큰 회사에서 이렇게 좋은 시설을 가지고 나한테 제품을 대주겠대. 저 너무 땡큐한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유기농 인증마크까지 받았대. 저 농장이. 이게 유기농 인증마크입니다. 트러블레이크 저희 농장에서 받은 유기농 인증마크예요. 근데 또 저희한테 이렇게 주는 제품들이 그냥 허접한 물건이 아니에요. 아메이홈 세계 넘버원입니다. 이스프링 넘버원이죠. 뉴트리라이트 독보적으로 넘버원이에요. 그리고 스카이 넘버원입니다. 그리고 저희 퍼스널 케어 세계 3대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아티스트리 전 세계 탑5예요. 스킨케어 부분이. 근데 이렇게 어마무지한 물건을 내 마트에다 그냥 공짜로 넣어줄 테니까 네가 전달만 하래요. 그리고 너처럼 사업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또 열어주겠대요. 그렇게 전달만 하래요. 어려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왜? 나는 내가 가진 거 없이 나는 내가 말만 하고 내 열정적으로 돌아다녀서 나처럼 사업할 사람들 찾아서 그냥 알려주기만 하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다 누가 해줘요? 제품? 본사가 다 해주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시스템? 본사가 다 해주잖아요. 그리고 저희 같은 팀이 있어서 팀에서도 또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잖아요. 절대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밖에서 20억, 30억 들여서 매장 오픈하시는 분들보다 저희가 더 쉬워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도 봐야 되겠죠. 현재도 봐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이 다 내 매장에 들어온대요.
얼마나 좋아요. 백화점. 근데 현재 미국에서는 이런 것들도 하고 있대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계속 이런 것들이 들어올 거래요. 아, 너 먼저 하래요, 저으로. 안 할 이유 있어요? 아메리에서 이런 거 듣는데 돈 달라 그래요, 저희한테? 아니잖아요. 그냥 하라는 거예요. 이 전에 보시면 사장님들 아시는 브랜드들 많죠. 네. 뭐 여기 보시면 나이키, IBM, 산유, LG, 하얏트, 캐누드, 라코스테, 니콘 세계적인 기업들이잖아요. 저런 세계적인 기업에서 날 보고 물건을 줘요? 절 보고 물건을 줄까요? 제가 쇼핑몰 운영한다고 해서 제가 동네에다가 마트 하나 차려놓는다고 해서 저런 물건들 제가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판권을 저한테 줄까요? 안 줘요. 때렸다 죽여놔도 안 줘요. 근데 그거를 아메리에서는 준대요. 아무 조건 없이. 너무 좋잖아요.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저는 거기서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아메리에서 주는 거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 사장님들 사람하고 경제적 자유하고 뭘 선택하실래요? 선택해 보십시오. 사람하고 경제적 자유하고 뭘 선택하실래요? 그렇죠. 경제적 자유들을 많이 선택하시죠? 근데 저는 두 개 더 선택할 거예요. 하나도 뺏기고 싶지 않습니다. 돈도 중요하고요. 사람도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선택한 거예요. 저 문구 아시죠? 저 문구 뭐예요?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fe. 저 뜻이 뭔지 아세요? 정확하게는요, 제가 번역을 해봤어요.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더 나은 삶이라는 건요, 사장님, 재정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재정으로 더 나은 삶이 되진 않아요. 잘 살 수는 있어요, 재정으로. 근데 어느 회사에서 저런 문구를 내걸까요? 돈뿐만이 아니라 사람까지 생각해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여기서 또 한 번의 메리트를 느꼈고요.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는 건가, 이제. 저는 이 정도면 저한테는 비전을 충분히 봤어요. 이 사업에 대한 가치는 충분히 보고 비전도 충분히 봤어요. 근데 사업을 진행을 해야 돼요. 어떻게 진행할까요? 방법 있으세요? 네? 방법 있으십니까? 열심히? 네. 또 다른 분 방법 없으세요? 저는 누가 저한테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는 거예요? 라고 저한테 물어본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해 드릴 거예요. 확신으로 진행하는 거다. 아메이는 변하지 않잖아요. 그죠? 정해져 있어요. 어떤 제품이 있고 우리한테 어떤 마케팅이 있고 우리한테 어떤 수익 구조가 있는지는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단지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아메이도 하다 보면 그만하시는 분이 있고 정말 크라운 앰버서더, 더블 크라운 앰버서더 나오잖아요. 핀이 나오잖아요. 저희도 이번에 사파이어 성취했잖아요. 성장하잖아요.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기에? 차이는 딱 하나예요. 회사 똑같고요. 제품 똑같고요. 수익성 똑같고요. 마케팅 똑같아요. 근데 그 틀린 이유 하나는 확신인 것 같아요. 내가 내 사업을 얼마큼 믿고 내 가능성을 얼마큼 믿고 내가 얼마만큼 열정적으로 내 꿈에 투자를 하는지 그런 확신 때문에 사업의 성패가 저는 갈린다고 봅니다. 사장님들도 스스로 내가 정말 이 사업에 얼마만큼 확신이 있으신지 한번 진짜 심도 깊게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분 누군지 아세요? 무섭게 생겼죠? 누군지 아시는 분 없죠? 저 어렸을 때 프라이드라는 그 이종격투기 있어요.
이종격 투기에서 헤비급 챔피언이었어요. 반데레이 실바. 근데 제가 이 사진을 왜 들었을까요? 이 사람 보면 어떤 느낌 드세요? 뭐 보이시는 게 있으세요? 네? 뭐가 보이세요? 이긴다? 우리 이준 사진 뭐 눈빛? 네, 또 다른 뭐 보이시는 분? 귀? 맞아요. 띄워드린 이유는 귀예요. 저 사람은요 챔피언이 될 때까지 수없이 맞았어요. 수없이 맞아서 귀가 저 상태가 된 거예요. 저게 뭘까요? 그만큼 열심히 열정적으로 했다는 증거겠죠, 저 사람한테는. 발레리나 강수진 씨. 이거는 TV 통해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냥 저희가 발레만 봤을 때는 정말 아름다워 보이죠. 근데 그 사람 발을 보면 어때요? 정상적인 사람도 발 같으세요? 보기 좋아 보이세요? 이 발이? 어떠세요? 정말 저희가 사회에서 바깥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저 사람들 정말 돈 편하게 버는 것 같아. 정말 저 사람들은 뭐 운이 좋은가 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쟤는 미모가 타고났으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요 저희보다 더 바쁘고 저희보다 더 열정적이고 저희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본인들의 꿈을 위해서 달려가시는 분들이에요. 저는 이 발 보면서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정말 남들의 몇 배가 아니라 몇십 배는 노력했기 때문에 저렇게 진짜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발레리나가 됐구나. 어제 분당 FM에서 나왔어요. 워렌 버핏이죠? 저는 이게 그냥 워렌 버핏이 그냥 한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홍콩 투자자가 워렌 버핏이랑 40억을 내고 점심을 먹으면서 들은 이야기 중에 한 소절이에요. 40억짜리 얘기예요. 어제 진동규 리더님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뭐라 그래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저희 사업 어때요? 우리 강현 스폰서님 보면 어때요? 주무시고 계신 동안에 돈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그냥 쑥쑥쑥 들어오죠. 저희 사업이 그런 사업이에요. 제가 마지막으로 동영상 하나만 좀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강의 시간이 있다 보니까 사장님들한테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메시지인데 동영상이 하나 있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Today is the beginning of the rest of your life, and it can be very frightening. It's a new world out there. It's a mean world out there. You only live once, so do what you feel passionate about. Take chances professionally. Don't be afraid to fail big, to dream big. But remember, dreams without goals are just dreams, and they ultimately fuel disappointment. So have dreams, but have goals. Life goals, yearly goals, monthly goals, daily goals. I try to give myself a goal every day. Simple goals, but have goals. And understand that to achieve these goals, you must apply discipline and consistency. In order to achieve your goals, you must apply discipline and consistency every day, not just on Tuesday and this a few days. You have to work at it every day. You have to plan every day. You heard the saying, we don't plan to fail, we fail to plan. Hard work works. Working really hard is what successful people do. Hard work works. Remember that. Just because you're doing a lot more doesn't
doesn't mean you're getting a lot more done. So continue to strive, continue to have goals, continue to progress. Say thank you for grace. Thank you for mercy. Thank you for understanding. Thank you for wisdom. Thank you for parents. Thank you for love. Thank you for kindness. Thank you for humility. Thank you for peace. Thank you for prosperity. Say thank you in advance for what's already yours. And anything you want, you can have. So claim it. Work hard to get it. When you get it, reach back. Pull someone else up. Each one, teach one. Don't just aspire to make a living. Aspire to make a difference. Don't confuse movement with progress. 오늘 제가 말씀드린 현실 점검은 어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답을 드리는 게 아니라 사장님들이 집에 가셔서 궁리해 보실 수 있는 질문을 좀 던져드린 것 같고요. 사업성에 대해서는, 비전에 대해서는 제가 느끼는 것들을 그냥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사장님들이 연령대가 참 다양하잖아요. 20대 사장님 때부터 60대 사장님들까지. 근데 사장님들, 인생은 저희가 뭐라 그래요? 타이밍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저는 사장님들이 지금 여러분 여기 모든 사장님들이 지금 이 순간이 저는 가장 성장하실 수 있고 가장 성공하실 수 있는 최고의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사장님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셔가지고 저희도 먼저 본을 보이겠지만 정상에서 꼭 뵀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